네, 안녕하십니까. 신사업 추진팀 이동훈입니다. 다시 또 세 달이 도래했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8월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사실 월 초에 시장이 어떤 급락이 한 차례 나왔었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지수의 되돌림, 종목의 반등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아직은 온전히 회복됐다고 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가장 조금 시장 입장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역시 저는 그 거래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래가 지금 워낙에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을 보면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도 한 15조에서 16조 정도의 어떤 거래 대금을 보이는 굉장히 좀 바닥권에 있는, 그러면서 사실은 이러한 그 어떤 유동성의 부족이 어떤 시장을 좀 시장의 반등에는 조금 한계로 작용하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를 시장이 기다렸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그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지나간 이벤트, 잭슨 홀 미팅이죠. 지난주였습니다. 8월 장의 입에, 시장이 굉장히 주목을 했는데, 잭슨 홀 미팅 기조연설에서 정책을 조절할 시간이 도래했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9월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이게 정책 변화의 방향은 명확하며 금리 인하의 시기와 폭은 향후 데이터와 경제 전망을 토대로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경기에 대해서는 미국 경제가 견조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추가적인 상승 리스크는 완화되었고, 고용시장의 둔화 리스크는 커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지금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고용의 악화는 해고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노동 공급의 증가, 그리고 과도했던 채용 증가 속도의 완화로 인한 것임을 강조를 했지요. 결국은 시장에서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고용이 급격히 냉각되는 부분에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결국 그치만은 이제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건 틀림없죠. 파월 의장도 고용시장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악화를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시장의 기대를 어느 정도는 좀 충족을 시키는 그런 발언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파월 의장의 발언을 종합을 해보면은, 연준의 최우선 고려 대상이 이미 그러고 있지만은 인플레이션에서 고용으로 좀 이제 이동을 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 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파월 의장은 지금 미국의 기준 금리가 노동시장의 추가 약화와 같이 향후 전개될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해 줄 거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잭슨 홀 미팅에서의 어떤 파월 의장의 연설은 향후 미연준의 금리 인하 방향성을 명확히 해주었고, 또 이제 시장에서 좀 일부 기대하고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빅컷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9월에 이제 50bp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는데, 이것도 열어놨습니다. 굉장히 지금 좀 유연한 발언을 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일각에서는 이 빅컷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저도 물론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금리를 많이 내린다는 거는 시장 지금의 어떤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를 반증해 주는 거기 때문에 50bp 내리는 게 전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파월 의장이 좀 금리 인하의 범위를 넓혀놓는 언급을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의 유연성을 좀 확보했다라는, 저는 그런 차원으로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향후의 금리 인하 폭을 결정하는 요인은 고용이 되겠죠. 앞서도 이제 어떤 연준의 고려 핵심이 이제 금리에서, 물가에서 고용으로 이제 좀 이동했다는 말씀 드렸는데, 결국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고용이 되겠죠. 특히 이제 9월 6일에 발표되는 8월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
이게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지금 이제 9월 FOMC까지 이런 지표들이 중요한 지표들이 한 3개, 4개 정도 발표가 됩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뭐 PCE가 발표가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고용 지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만약에 7월의 경우처럼 급격한 고용 악화가 확인이 된다면은, 좀 시장에서 좀 얘기하는 대로 50bp 금리 인하, 비컷의 가능성도 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아니라 이게 당위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전히 연준의 방향성은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연말까지 이제 3번의 FOMC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경제의 연착륙이 가능한 상황이라면은 연준은 결국은 25bp씩 3번의 이런 금리 인하를 선호할 것이고, 지금 대부분의 어떤 그런 전망 기관이라든가 이런 전망들을 보면은 이런 25bp씩의 금리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죠. 기존에 이게 한 2번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한 25bp 3번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좀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뭐 잭슨 미팅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이제 앞두고 있는 중요한 이벤트는 역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죠. 이제 어젯밤에 이제 뉴욕 증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심정을 좀 얘기해 준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아시겠지만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급락 과정에서 한 $90대까지 떨어졌다가 여기서 이제 다시 $120 후반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이 물론 하락에 대한 되돌림의 차원도 있지만은 여기에는 상당 부분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젯밤에는 사실 엔비디아가 좀 힘을 못 썼고, 막상 실적 발표를 한 이틀 정도 앞두니까 이제 다시 시장이 좀 불안해지고 안절부절, 이런 시장의 어떤 모양들이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종목의 실적 발표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M7으로 일컬어지는 대형 기술주를 비롯해서 AI 테마, 더 나아가서는 뉴욕 증시 흐름 자체를 좌우할, 뉴욕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이런 대형 변수라는 점에서 시장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실적 전망치는 매출 한 286억 5천만 달러, 주당 한 0.64달러 정도의 손익, 이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항상 그랬지만, 이전에 그랬지만은 엔비디아의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느냐, 얼마가 나오냐. 지금 일각에서는 이미 매출 한 300억 달러 이상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만족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5월 22일 날이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굉장히, 그때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는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최근에 6개 분기 연속으로 시장 전망을 뛰어넘는 실적 가이던스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도 시장의 눈높이는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을 시켜야 된다라는 굉장히 이런 무거운 부담을 안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시키는데 실패했다,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 시장의 눈높이를 못 시켰다, 그러면 또 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시장도 그렇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최근에 우리 증시도 이러한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또 한편에서는 또 반도체 업종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조금은 이제 부정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에 대한 전망은 좀 엇갈리고 있죠. 최근 한 일주일 동안에 보면은 애널리스트들의 엔비디아 실적 전망은 10% 정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이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는 거는 결국은 대개 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전주곡이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드린 대로 어지간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고서는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실적이 잘 나와도 문제고 못 나와도 문제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 이후에 어떤 시장의 방향성을 좀 확인하고 가자는 이러한 어떤 심리들이 지금 시장을 상당히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재료는 30일 날 발표되는 PCE예요. 사실 이제 그 7월 PCE가 전망치는 뭐 전년 대비해서 한 0.2% 정도 그 높아진 그런 수치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물가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고용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시장에서의 어떤 관심은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당연히 이러한 그 PCE도 연준의 금리 결정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8월 초에 뭐 AI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에서 시작된 이런 그 시장의 하락이 고용 쇼크에 따른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여기다 이제 불을 지른 기름을 부은 게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앵큐레이 트레이드에 대한 리스크, 이런 쪽으로 이제 확대되고 증폭되면서 시장이 그야말로 폭락 수준의 어떤 단기 하락의 경험을 했죠. 뭐 저도 이제 사실 증권사 경력이 오래됐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하락은 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또 시장에 작용을 할지에 대해서 우려가 많았습니다만은 악재들의 과반영, 그리고 이제 또 이러한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작용을 하면서 지수는 좀 빠르게 되돌림의 과정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지수가 급락을 하고 이제 빠른 회복이 나타나기는 했지만은 어떤 그 지수를 박스권으로 봤을 때 이런 그 박스권의 레벨 자체는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단계 하향된 2,500선에서 2,700선으로 조금 조정된 상황이에요. 제가 뭐 이제 외부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그 2,700선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뭐 사실 이게 지금 공교롭게도 계속해서 지금 2,700에서 조정을 받고 있죠. 2,700을 못 뚫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지지선 역할을 했던 코스피 2,700선이 이제는 좀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박스권의 상단, 그러니까 하향된 박스권의 상단에 도달한 이후에 시장은 숨고르기와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좀 더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역시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의 밸류체인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는 것, 이런 것들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시장의 특징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이 제한되면서 그동안 시장에서 장기 소외되었던 업종이라든가 종목의 반등이 좀 두드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어떤 흐름을 좀 보자면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 같이 배터리 셀 대장주들이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또 HDC, 현대생활기술 같이 건설주들이 또 반등이 또 양호했습니다. 거기다가 LG화학이라든가 한국전력이라든가 네이버, 굉장히 시장에서 조금 뒤로 물러나 있던 종목들의 특징적인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모양은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좀 막혀 있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 같은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제한된 시장 수급의 돌파구를 상대적으로 소외된 업종이라든가 종목에서 찾으려는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런 어떤 종목들의 반등으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좀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또 한편으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수혜주로 기대되는 뭐 인터넷이라든가 건설, 뭐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최근에 바이오 업종의 강세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죠. 이런 쪽으로 좀 이제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급락 이후에 되돌림의 과정이 나타났고, 이제는 추가적인 시장의 방향성을 탐색하고 확인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뭐 이런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고, 또 길게는 금리 인하의 본격적인 시작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좀 지지부진한 이런 지수 흐름이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렇게 이제 뭔가 지수가 재미없는 횡보 상태의 시장이 이어진다면은 결국은
시장이 가야 되는 방향은 업종이라든가 종목별 차별화 양상이 좀 전개되겠죠. 여기에는 뭐 이제 각종 테마들이 올라오는 흐름들, 최근에 어떤 모습들,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겠고요. 결국 큰 틀에서의 어떤 순환매 관점에서 시장 대응을 하되 시장이 방향이 좀 결정된 이후에 그렇다면 방향성 하에서 어떤 주도주가 부각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이런 쪽에서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새로운 9월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